5월 7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좀 간단하죠. 파월 연준의장과 지내는 재무장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내는 재무장관은 국채 바이백을 통해서 유동성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켜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도 오늘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가 크게 상향이 되었다는 점들, 여기에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 크게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여전히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력 설비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내용들은 좀 개별적인 내용들인데 이때까지 했던 말을 좀 반복하는 거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네럴 재무장관의 국채 바이백으로 인해서 국채 바이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장기물, 여러분 보시면은 단기물은 이자가 높죠. 네, 높은데 장기물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물에 대해서 좀이 재무부에서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단기물로 환원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대4 정도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시장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들. 다만 좀 리스크도 남아있는데 좀 새벽 시간에 기대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협정이 좀 깨진 점,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 사보타주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주말 동안 나온 내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력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군이 또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한 정수력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국채 금리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국제 유가라든가 여전히 금값은 상승하고 있고요. 다른 원자재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꾸준히 누르고 있던 악재는 결론 1차적으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리스크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를 눌렀던 어느 정도의 좀 돌덩이들이 치워지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승장이랑 반등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곡전 구간에서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는 많이 없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스테이크플레이션 그릇이 유틸리티나 에너지 업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제가 오늘 영상 새벽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 또 좀 연관되고 있는 게, 이번에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연설하게 되면서 주주서한이죠. 주주서한에 보내게 되면서 이제 애플의 지분을 줄였다는 것과, 그리고 다음 내 후계자는 이제 그렉 아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크셔에서 이제 에너지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드 아메리카 에너지, 버크셔에서의 에너지 전문가예요. 근데 에너지 전문가를 워렌 버핏의 후임으로 앉혔다는 건, 여전히 워렌 버핏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테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이 한번 시장에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꾸준하게 밀고 있는 가장 큰 픽은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력 설비 수요라든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주식 결제 시간을 이제 하루로 단축합니다. 미국은 계속 발전하네요. 진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굴두세 같은 쓰레기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주식 결제 시간도 하루로 단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 벌려면은 3거래 뒤에 뽑을 수 있죠. 매도한 뒤에. 근데 미국은 하루 뒤에 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지 말고 빨리 여러분들 한국 주식 비중 줄인 다음에 미국 주식을 하러 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발전하네요. 미국은 확실히.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좋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그래서 미국, 중국, 뭐 조선업 무역 제재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조선, 해운, 철강까지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유럽중앙은행, 네, 필립 레인 이사가 6월에 금리 인하 없는 게 서프라이즈다. 일단 유럽연합은 6월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제안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들 딱 보세요. 이스라엘이 진짜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하마스가 깨갱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래요. 국제사회는 힘의 대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뭐 평화 거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전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힘을 키워야 된다. 평화주의자들은 좀 이런 거 뉴스로 좀 많이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평화주의는 어림이 없다. 힘이 있을 때 평화를 가질 수 있다. 빨리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아무튼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와 유럽연합에서 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제가 강조드리는 게 너무 빨리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5%에서 2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은 천천히 무너지는 게 좋고, 이번에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정말 계속적으로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게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계속적으로 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 생산이 5% 정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은 반도체라는 게 정말 이 하나의 그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 하나라도 가면은 그 전체적인 이 라인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정말 이 높은 단계의 그런 레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설비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여진 나면은 그 라인 한번 다 체크하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지진을 인해서 반도체가 생산량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왔다. 수요가 여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걸 제외하고는 네, 여전히 여러분들 엔저가 계속될 전망이 납니다. 엔저가 계속된다는 건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된다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일본이 원래 올해 7월달에서 10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일본 전문가들은 10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업종도 대부분이 정말 크게 탄력이 나왔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탄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메모리 시장의 초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마이크론이 크게 올랐어요. 네, 늘 강조드리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램 반도체 부문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나머지 20%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1112가 우리 치료제 너무 잘 팔려. 그래서 전망치를 그냥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1112 반도체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좀 올랐는데 버크샤가 현금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한 250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현금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하죠. 테슬라 살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보잉이라든 애플은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물론 이번에 버핏이 애플 지분 매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코카콜라보다 애플이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시선 프로배가 큰 비중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 이슈 정도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잠깐 깜빡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 나왔던 이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상경대 고수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밸류업에서 세제 혜택 비율가 85%, 상속세 증여세 완화가 64%인데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정부이익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세액공제, 네, 그리고 상속 증여했을 때 일본처럼 이 주식, 내가 상속받은 주식을 안 팔면은 그냥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속세가 감소되는 효과입니다.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일본 따라서 밸류 프로그램 벤치마킹 하겠다 해놓고서는 이거 싹 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답도 없다, 한국 시장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뭐 개별적 이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중간 지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시장이에요. 큰 이슈는 없는 대신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네 코치 SK증권 스펙 신규 상장하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시가에 매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공모 청약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스펙주도 공모 청약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주도 시간 남으실 때 공모 청약 꼭 하시면서 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실적 발표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실적 발표 종목들 일정만 보지 마시고, 제가 주간 증시 때 한 달 저희가 캘린더 올려드리죠. 한 5월달 캘린더 올려드리고, 제가 주간 증시 때 이번 주에 실적하는 종목도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확인하세요. 자기가 가진 주식인데 왜 확인 안 하고 나한테 물어봐?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본인이 사신 주식이잖아요. 본인이 확인하세요. 주간 증시 올려드렸으니까 제발. 그래서 막 답답해. 자기가 산 주식 공시를 나한테 물어봐. 이해를 못하면 물어보면 되는데 공시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주식 하시면서 네 그냥 레벨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을 하자. 저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잔소리로 마치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이제 뭐 요즘시도 많이 올랐고 받은 종목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략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에 대한 종목의 수량은 계속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들, 그 포지션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